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네요. 자,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신문에 한번 난 것 중에 재밌는 사실을 한번 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풍수 테러입니다. 이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뭐 도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도인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풍수 테러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윤석열의 그 조상묘에 뭐 인분 얹고 뭐 한 거는 뭐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예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쇠꼬챙이를 통해 가지고 뭐 집어넣었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모르면 몰라도요, 분명히 이 윤석열 씨 지상에서 일어나는 행보에 상처가 좀 날 겁니다. 실제 테러는 테러거든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나느냐. 이게 통상 이제 풍수의 가장 근본 원리가 동기감응설입니다.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한다라는 게 동기감응인데요. 우리나라 풍수의 두 가지 큰 그 책이 중국에서 넘어온 청오경과 금난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풍수를 바라볼 때 이제 형국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금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형국에서 따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구리 광산이 무너지면은 절간에 종이 울린다. 이게 이제 동기감흥인데요. 종의 원래 뿌리가 구리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나왔던 고향에 광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종이 슬퍼서 그냥 땡땡 소리를 내고 운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동기감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복 풍수가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신라시대 때부터 이제 신라의 도성국사가 정리했던 이제 조선의 풍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제시대 때 무라야마 하루키가 썼던 조선의 풍수란 그 책의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풍수 사상이 쫙 이렇게 이제 일반 민간에까지 신라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풍수의 테러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뭐 지방 대학에 이제 강의하러 다닐 때입니다. 그 대학을 만드는 그 이사장이 아마 그 주변의 땅을 갖다가 이제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원한을 졌는지 그 집안 선대 어른에다가 풍수 테러를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당장 발견해가지고, 제가 그때 명상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했으니까 얼른 좀 와달라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야, 그 풍수를 아는 놈이 테러를 했더라고요. 뭐 인분 얹고 무덤 파고 하는 이런 거는 별로 그거 아닌데요. 혹시 방송 듣고 그래 할까 싶어 제가 어떻게 했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할까봐.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하루만 늦었더라도 당신 가문에 큰일 일어날 뻔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왜? 영적 에너지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요, 그 후손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상처가 가지만, 상처를 낸 사람과 이게 영적 에너지끼리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수 테러를 한 그 집안의 그 조상들도 같이 테러를 당하거든요. 왜? 뭐 쉽게 말해서 귀신끼리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윤석열 묘소에 그렇게 테러를 한 친구들, 반드시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그 주변 식구들이 이제 상처를 좀 받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체의 상처가 아니라 행보의 상처를 좀 받을 겁니다.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게. 이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인간 이 운명 중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기운하고는 계속해서 보조를 같이 하거든요. 여포를 에너지가 가지고. 그 원래 사람이라는 건 하늘 기운, 땅 기운, 이 사람 본인의 기운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통상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몸에 이건 말이죠. 땅 기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몸이라고 하는 게 땅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불사 행보에 문제점이 있겠다. 대선 행보에 문제가 좀 있겠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말이죠. 이 테러를 한 친구 있잖아요. 테러를 한 친구는 자기가 그 어떤 상대방 쪽이 어떻게 되는가 없이 자기는 어떤 충성심에서 했건 뭘로 했건 자기의 조상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위 말해서 리큐션으로 자기한테 때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한 친구입니다. 이거. 만일 알았더라면 절대 거짓 못합니다. 그 영혼의 상처를 내게 되면은 영혼의 상처 입은 건 귀신 중에서도 말이죠. 상처 입은 귀신이 되고 통상 우리가 텔레비전 나는 피 뚝뚝 흘리고 눈가에 피 흘러가는 이런 정도의 그런 귀신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 그 짓을 한 사람의 선대 3대까지 가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공간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조상의 풍수의 묘에다가 이 상처를 낸 이 친구는 그 후손들은 이 행로가 조금 삐그덕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간섭을 받지만 이 직접적인 테러를 한 그 영혼줄은 말이죠. 양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보복을 받아가지고 이 당대에 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그 조상까지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과 귀신을 구분하면은요, 신은 더 이상 이 땅에 환생을 하지 못하게 가지고 완전하게 더 이상 환생을 못하고 완전하게 하얀 빛의 세계로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은 신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각의 덩어리가 뭉쳐가 있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은 소위 말하는 혼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게 귀신이라고 합니다. 혼 껍데기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든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 하나의 덩어리에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이 한 덩어리에는 반드시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제가 이 근본 속성은 0이고 속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껍데기로 둘러싸인 게 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 껍데기에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몸을 밖으로 나오는 걸 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백인데 이 백은 흩어지잖아요. 백은 비산 날아가거든요.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혼은 날아오고 백은 흩어진다고. 몸을 버리게 되면은 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운의 파동은 고진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조상줄과 땅에 묻힌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도 수행자들이 풍수사상을 그렇게 선호를 하고 퍼뜨리고 또 조상들을 잘 모시라고 이렇게 풍습으로 남겨지게 된 거죠.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 에너지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가 맑은 상태로 계속 확산시키게 되면은 혼껍데기와 백은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화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귀신의 형태로 혼껍데기로 남아있는 이런 에너지들은요 반드시 풍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무리 무덤을 잘 쓰더라도 이 복을 받는 자리 안 받는 자리는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들도 그 풍수 조상묘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유,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손석구 풍수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경수에서 터도 잡아주고요. 그래서 본인 무틸 자료도 잡고 김대중이도 옮기고 이해창이도 옮기고 뭐 다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기복신앙에서 발전한 건데 문제는 윤석열에서 풍수 테러를 당한 윤석열도 문제지만은 테러를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지? 누군지는 범인은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사람은 모르면 몰라도요. 알로 저 위에 3대까지 큰 영향을 받을 거고 본인도 자기 밑에 후손과 3대까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더 크게 다칩니다. 테러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게 풍수 테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원한 관계가 있니 복수 관계가 있니 하더라도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영적 에너지에 대한 복수입니다. 당하거든요. 오늘은 풍수 테러에 관해서 테러 한 사람이 얼마나 당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조금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행보를 밟아갈지 저는 대충 알겠는데 이거 뭐 어떤 정치 성향에 남 비방하는 건 좀 안 좋으니까 칭찬을 하되 비방을 하지 않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